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최근에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 일환으로 시작됐던 이 감사 의혹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전현희 전 위원장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 사건 관련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는 방송 소식을 통해서는 뵀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예. 그동안 책 쓰고 있고요. 어제 밤새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전국적으로 강연 요청이 제도에서 전국의 순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바쁘게 지내시는군요. 익수가 가로산다더니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취재 편의점에는 처음 출연해 주셨어요. 그동안 과거에는 제가 간간히 이렇게 인터뷰도 모시고 했었는데 취재 편의점 처음 오셔가지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와 반갑다 인사해주고 계십니다. 취재 편의점 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개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아주 큽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 편의점 들르듯이. 네. 그리고 또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실버 버튼 10만 돌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10만은 돌파했는데 실버 버튼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한 달 후나 시간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요? 유튜브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어찌됐든 자주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사건 앞으로도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서 꼼꼼히 따박따박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 근태 논란으로 시작이 됐던 거죠? 언론 보도, 보수 언론이 그걸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감사원발 그 피감사실 누설 이런 걸로 그대로 받아서서 마치 이제 제가 뭐 상습 지각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감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뭐 사실 이제 모든 게 결론적으로는 완전 무혐의로 제 억울한 누명이 밝혀졌는데 어쨌든 막상 감사를 시작하니까 그 항목 하나가 아니라 한 열 몇 개의 이제 저의 비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군익위 내부 고위 관계자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 각종 막 이런저런한 혐의를 붙여가지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서 아주 부도덕한 그런 사람처럼 만드는 과정으로도 전 좀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쭉 무혐의 받기까지 과정을 살펴보실 때 어떤 기획이 있었다 이런 느낌도 드십니까? 기획 내지 뭐 좀 조작된 그런 이제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뭔가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에 올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도어 스태핑해서 이제 저를 꼭 집어서 지적을 하면서 그걸 신호탄으로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실세 국회의원들 뭐 당대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번갈아가면서 사퇴라 물러나라 무렴치하다 파렴치하고 수치감을 모른다 왜 그 자리에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이제 보수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서서 언론에 보도를 하고 그리고 극우 유튜브 들이 또 뭐 계속 공격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꼼짝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니까 한 달이 지난 어느 시점에 갑자기 감사원이 저한테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보를 권익위 고위관계자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그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착수한다. 그 전에 이미 또 보수 언론이 감사원발 그런 제보 내용을 계속 기정사실화하면서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특별조사국에 이제 검찰로 치면 특수부죠. 특수부의 그 조사관들이 한 12~13명이
건익에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통상 이렇게 감사하려면 이게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네. 절차에 따라서 예, 예. 나이스하게 합니다. 예, 예. 뭐 미리 예. 예고도 하고 언제 예. 가면 뭐 좋으냐 뭐 예, 이러셨는데 예, 예. 진짜 그야말로 범죄 현장 들이닥치듯이 예.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 검사가 놀라셨겠어요. 깜짝 놀랐죠.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건익이 사무실 방 내놔라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조사관들이 자리를 틀고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건익위에서 이제 저희 탈탈 모든 걸 탈탈 트는 감사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보면 감사원은 네. 헌법상 중립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독립기관이고 예, 예. 그리고 또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서 특히나 뭐 근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예. 그 표적 감사에 돌입하는 거는 제가 알기는 뭐 그 전에 유례가 없습니다. 물론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업무나 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 뭐 문제가 그렇죠. 있거나 예, 예. 정말 심각한 예. 미의가 있으면 예.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예.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또 모르고 그냥 단지 누군가 한 명의 제보가 있었다. 그 사유로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서 그것도 특별조사국 조사관을 10몇 명을 아무런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거 누가 봐도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고 그렇죠. 아주 이례적인 거죠. 근데 이제 더구나 그런 상황이 제가 지난 정권에 임명돼 가지고 네. 그 임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 대통령부터 정권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사퇴하라.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적 논란의 한 중심에 있는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구가 독립적으로 중립된 기관이 예. 그 한 사람의 제보가 있다고 하면서 감사에 착수한 사람이 마치 대통령이 나선 건에서 막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이네. 그러면 굉장히 신중하게 감사에 그렇죠. 착수를 해야죠. 예, 이게 예. 사실인지 아닌지 예, 뭐 확인해보고. 예. 미리 자료도 예. 받아보고 해야 예.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예. 그냥 갑자기 들이닥쳤는 군사작전 것은 하듯이. 이거는 누가 봐도 예. 정권의 그 사태 압박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돌격대 역할, 행동대장 역할을 감사원이 사실상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제보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예. 그리고는 그런 식으로 위세를 보이면서 감사에 착수를 하면 예. 아마 당시의 감사원은 예. 제가 예. 바로 겁먹고 꼬리를 아. 내리고 사퇴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의 그 뜻에 부응하기 예. 위한 그런 이제 협박용 감사를 한 사람 제보가 있었다는 명분을 가지고 했는데 네. 그러면 통상 그 정도 되면 대부분 그 당시에 많은 기관장들 물러났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 개시하자마자 맞아요. 모 기관의 기관장 예, 뭐 맞습니다. 거의 다 엎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저도 좀 말랑말랑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겁도 많고 예. 유하게 보이니까 예. 겁먹고 예. 바로 사퇴할 거야. 이런 또 커다란 예. 착각하에 예. 감사를 했는데 이거 웬걸? 모두가 물러났는데 저는 꼼짝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 보니 예. 아마 처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들어왔다가 아. 제가 버티니까 그때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감사원으로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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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다 보니 무리를 거듭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준비 안 된 감사를 한 그 대가, 정치적 그러니까요. 표적 감사를 한 대가를 지금 예. 치르고 있다. 치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아니 장관직한테 무슨 지각 근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모욕죽이다. 이제 이런 이제 기자들의 이제 진단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전현희 위원장 정치인인데 저렇게 모욕 준다고 해서 물러날까? 저걸 더 정치적으로 세게 활용할 것 같은데 사람 잘못 봤다. 막 이런 얘기들을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매일 아침 뭐 조중동 이 영향력 있는 보수 언론에 한 바닥씩 나오죠. 방송에 종편에서 맨날 나오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제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1년 동안 거의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다.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그런 어.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 심했고요. 근데 이제 방금 우리 기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장관급 기관장들은 네. 책상에 앉아서 뭐 이렇게 일을 그렇죠.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현장에 가고 그렇죠. 회의하고 뭐 국회 가고 뭐 건희 같은 경우는 민원 현장에 또 뭐 거의 뭐 일주일에 뭐 여러 번씩 가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사무실에 있는 거는 이제 가끔씩 직원들 보고를 받을 때 그러니까 장관급 기관장이 뭐 서류를 직접 생성하거나 이럴 그런 건 일도 아니잖아요.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그 업무를 챙기는 게 그게 장관급 정무직 기관장의 그렇죠. 예. 주 업무인데 예. 감사원이 저한테 된 잣대는 책상에 앉아 있는 사무실 예.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 안 네. 했다 이런 주장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9시에 사무실 가서 출근부 도장 찍고 밖에 나가서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하라 이런 네. 건데 그러나 모든 장관들에게 네.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대통령이 네. 모든 장관들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몽땅 현장으로 가라. 나가고. 맞아요. 그렇게 독려를 했잖아요. 네. 그 대통령께서 9시 출근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거 확인이 안 돼요. 네, 언론사에서 그걸 매일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러려면 대통령 근태부터 확인을 해야죠. 어쨌든 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했고 예. 뭐 그래서 모든 장관들에 비해서 제 근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모범적이고 거의 보통 통상 근무해야 되는 40시간 이상의 6, 70시간 주 근무를 했다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 어쨌든 그런 뭐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쫓아내려고 한 정권인데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사실상 실패한 거죠. 그래.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이제 뭐 삭삭지각을 했다는 둥 괴롭히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다. 네. 자부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이제 감사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보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제보자가 누군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이민주 기조실장 이분을 이제 그 제보자로 지목을 하셨는데 이분은 왜 이 허위와 무고성 제보를 했을까요? 제가 그분의 실명이나 그분의 제보자라고 뭐 제가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언급한 사람은 감사원 쪽이에요. 감사원이 최초에 네. 그 저에게 권익위 내부의 최고위 관계자 예. 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사실의 제보가 있었다. 예. 최고위 관계자. 최고위 관계자라고 이제 박주민 의원실에 감사원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감사 들어간 그 경위관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공문으로 감사원의 공문으로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언론을 통해서 유병우 사무총장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고 뭐 행시 동기 자기랑 행시 동기다 이런 거를 이미 발표를 해요. 유병호 총장이 그냥 어나운스를 해버렸네요. 네네. 다 발표를 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그러면 누군지 빤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조실장 당신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궁을 많이 했는데 그분은 끝까지 자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이번 국감 때도 아니다 해서 지금 이제 기사에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위증죄로 고발 조치를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제보자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는 없으나 추정은 가능하죠. 일단은 그 감사원발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제보다 이렇게 한 이후에 저에게 그 사람이 갑자기 보고를 안 들고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이제 거의 그 현직에 계실 때 그렇죠. 네. 보고를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조실장이. 네, 그래서 제가 왜 보고를 안 하냐. 가장 저의 핵심이고 오른팔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고위 직원이고. 그러니까 기조실장인데. 네, 늘 매일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오니까 내가 왜 안 오냐 하면서 보고하라 이렇게 이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찾는데 그때 마지못해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안 오고 뭐 이런 걸 이제 1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추정은 되죠. 근데 그 부분은 공수처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거다 생각을 하고 네. 왜 그런 제보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권이 바뀌고 네. 뭔가 이제 새로운 정권에 뭔가 충성을 맹세하고 거기에 따른 그 여러 가지 이제 저를 고발하고 제물로 바침으로써 뭔가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그런 이제 그 공을 세운 그런 걸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정권이 바뀌면 그런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그런 또 의도가 아니었을까. 저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관심사로 저 사람 물러나라는 그런 사인을 주니까 네. 저를 찍어내야 되는 물러나면 거예요. 물러나게 하면 네. 그 정부에. 공직자는 최고의 공을 세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저를 잡으려고 경쟁이 서로 붙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가 없을까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보다 지금은 제가 아까 1년 동안 주관과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 대통령부터 정권의 핵심 권력 실세들이 다 저를 잡으려고 거의 다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저를 또 대검의 수사 요청까지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언제 제가 뭐 잡혀갈지 구속될지 하루하루가 긴장되고 그렇죠. 공포스러운 상황이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고아나사 가지고는 뭐 이런 아이고. 상황이라 예. 또 뭐 미행하는 것 같고 도청하는 것 같고 뭐 예.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제 그 아휴. 감시하는 이런 듯한 상황에서 힘들었죠. 그래서 정말 공포스럽고 고통스럽고 숨도 못 쉬는 뭐 밥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저를 괴롭혔던 분들이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 심정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그럴 하고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 일은 하루 일을 잘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의를 저버리면 그 화가 고스란히 자기한테 온다는 거를 이제는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아니다. 최초의 제보는 국회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뭘 근거로 이렇게 국회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작년 국감에서 네. 그리고 또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 아마 이제 당에 좀 제보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저에 대한 이 감사의 최초가 대통령실에서 온 것 같다. 대통령실. 네, 용산 네.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의 권익위 제보자가 네. 뭔가 가져가서 그 내용이 감사원에 전달이 돼서 예. 감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그 공개적인 그 예. 민주당 의원들의 예. 그 질의와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감사사주 그렇죠. 내지 하면 감사 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영장에 적시되어 있다. 네. 이런 이제 언론 기사가 난 적이 네, 있어요. 그랬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나 감사원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고 네. 아니라고 해도 문제고 예. 대통령실이 거론된 이상 예. 뭐 사실상 이제 화들짝 그렇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아니다. 그건 대통령실에서 제보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하면 감사가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 뭔가 그게 제보가 왔다. 와서 감사를 네. 했다. 예. 이게 일종의 문개기 전략이네요. 처음에는 네. 권익위 고위관세 권익위 내부 공개를 절보로 하라고. 했다라고 분명히 말해놓고. 감사원에서 말도 하고 공문으로 네. 이미 국회에 보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언급이 되니까 화들짝 이러면서 아니야 국회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어디가 엇박자네. 오리진인지 예. 모르겠으나 예. 감사원이 당황한 것은 사실이다. 예. 그리고 국회라 하면 민주당이 저를 뭐 제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법사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저보고 그때 뭐 감사를 하라고 언급한 사람은 국민의힘의 그 정무위 간사였던 윤한홍 의원이나 아니면 당시에 그 원내대표인가요? 네. 원성동 의원이나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사람들이냐 예.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못하고 아니요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서 예. 모았습니다. 국회 그 공식 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 지금 뭐 그리고 뭐 유병우 사무총장이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통령실에서 하명을 해서 감사를 했던 유병우 사무총장 말대로 국회 국민의힘에 의해서 감사를 했던 이거는 일종의 감사 사주 아니냐. 네. 권력에 의한 고발 사주라는 옛날 대통령 그러니까요. 예. 검찰청에 예. 고발 사주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임기가 정해진 저를 쫓아내려고 네. 감사 사주 한글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말이 그렇죠. 사실이라며.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유병우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해놓고도 또 감사원이 그렇게 했고도 뭐 어느 쪽이든 좀 상당히 혼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거는 공수처 수사에 의해서 진상이 밝혀질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두 번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바로 위원장님 이 표적감사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최수근 상병 그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여기에도 VIP 경로설 대통령실 개입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이제 기조실장 이민주 기조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실 비서관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관을 통해서 감사원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대통령실이 개입된 게 만약에 공수처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대통령실이 실제로 이제 제 감사 사주에 개입을 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수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되고 만약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는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네, 그는 뭐 감사를 통해서 저를 사퇴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되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직권남용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거다. 이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게 환경부에서 그 지난 정권에 임명돼서 이 그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임기가 법률에 정해진 상임감사가 사퇴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저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물러나지 않으니까 그 환경부 감사를 통해서 이제 뭐 했죠. 복무기간 감사를 하면서 그 뭐 업추비 자료나 카드 뭐 이런 거를 이제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하고 압박을 들어가니까 사퇴를 했어요. 맞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그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검사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사가 이걸 수사를 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어요. 환경부 장관 그 감사를 지시한. 결과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어떻게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유죄 확정 판결을. 징역 2년. 네. 그래서 그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게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무섭다. 센 거네요. 그러면 이런 하명 감사 지금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 더구나 우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그 감사로 인해서 사퇴했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이랑 빼박이잖아요. 그걸 만약에 진짜 개입을 해서 하명 감사 지시했다면 지시한 사람은 직권남용이죠. 자, 대통령이 처음 지목을 했어요. 대통령은 몰랐을까요?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통령은 관계가 없을까요? 유병우 사무총장이 그 국회에서 그 이관섭 국정기획실장과 서해 공무원 사건인가요? 그 관련해 가지고 뭐 보도 자료 오늘 곧 배포할 겁니다. 이러면서 문자를 주고받는 게
그렇죠. 그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증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감사원 사무총장은 독립된 기관으로 대통령실과 그렇게 감사 관련된 내용을 뭐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그런 걸 전 정권에 관한 그런 내용을 국정기획실장인가요? 네. 무슨 하여튼 정확한 시간은 국정상황실장.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기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반적인 국정을 다 확인해 그렇죠. 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니까 네. 이건 뭐 추정입니다만 네. 대통령에 관심 있는 장관급 기관장 눈에 가신데 저 몰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한 네. 저를 예. 지금 표적 감사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니면 그걸 시작을 할 때 네. 그런 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을까? 아, 뭐 이런 상식적인 네. 그런 이제 의심을. 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공수처에서 여기까지 수사를 할까요? 해야 되는 거죠. 공수처가 네. 과연 대통령실까지 그거를 칼을 뽑을지는 네. 뭐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걸 적시한 게 사실이라면 네. 당연히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이 저에 대한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공수처에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은 일단 이 사건 관련돼서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빠르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또 반대하겠죠. 일단 저에 대한 감사가 이제 네. 감사위원회에 의해서 저의 개인 비의혹은 모두 네. 무혐의다 이런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러면 사무처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제가 공수처에 이 직권남용, 뭐 조작 감사 등등 혐의로 네. 공수처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뭐라도 문제가 있다는 게 비혐의가 사실로 확인이 돼야 될 거예요.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없잖아요. 확인이 하나도 안 하고 무죄가 나왔다. 예. 그러면 감사원 사무처가 반대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오. 그러니까 저 네. 길을 쓰고 저에 대해서 뭔가 혐의가 있는 걸로 확인을. 결론이 났다라고 감사원 사무처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런데 감사위원들이 예. 무죄야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감사원 사무처가 그걸 공개적으로 예. 감사한 결과 모두 저에 대해서 그 감사위원회에서 무혐의 예. 결정을 내렸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내부의 감사위원들에 의해서 네. 그걸 취재한 언론들이 예. 모두가 무혐의를 받았다 이런 예. 거를 이제 썼잖아요.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부인은 못하면서 예. 감사원 사무처가 했던 예. 그게 예. 일종의 꼼수죠. 예. 감사위원들의 그런 결재를 예.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을 감사 결과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외부에 네.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물론 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네, 그런 내용이 내용이 담긴 담겨 거죠. 있었죠. 근데 이미 감사위원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없다고.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들은 그걸 절대로 용납을 못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감사위원들이 결재를 안 해줄 거다. 예. 그 생각을 하고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그러니까요. 판결문은 판사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감사위원 판사격인 감사위원들이 아니다 무죄다 판결을 했는데 검사격인 감사원 사무처가 예. 자기들의 공소장에 있는 예. 내용을 그냥 상당수를 그대로 판결문인 것처럼 감사위원 판사들을 패싱하고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인터넷 예. 그 컴퓨터를 예. 뭐 조작을 하고 그 결재란을 없애고 예. 주신 감사위원 예. 모든 감사위원들이 결재를 해야 그 다음 그렇죠. 페이지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백히 드러났으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미 공수처에도 수사는 하고 있지만 네. 국회 차원에서 이거는 그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이미 본회의에 지난 6월에 국정조사를 예. 하겠다는 내용이 보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장께서 이제 네. 이거를 그 안건에 부의를 해서 네. 통과만 시키면 네, 이제 국정조사에 추진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야, 이게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법질서가 그것도 확립되어 헌법기관인 감사원. 감사원이 그리고 독립기구에서 네.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그리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찍어내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상당히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믿었는데 또 한 번 국민들은 야, 우리 대한민국 아직 멀었구나,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네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유병호 사무총장 계속 안 나가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이분 체포영장 발부해서 데려가서 조사할까요? 당연히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체포해서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기자님께서 우리 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냐 이러는데 단 한 사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고 전 세계에 그 거의 세계 8위권에 네. 들어가는 그런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근데 눈 떠보니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무너지고 또 나라는 지금 뭐 선진국은커녕 점점점 국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구나 이 정부는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고 예. 또 공정과 상식을 내세웁니다. 법을 지키는 게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거기에다가 감사원이나 검찰을 그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지원기관으로 양쪽의 권력의 축으로 예. 일종의 행동 대장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이거는 정말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그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시킨 유병호 사무총장은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다.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네. 그 위법성이 상당수 확인이 됐고 예. 증거도 이제 거의 확보가 됐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고 조사에 불응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 종합감사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 네. 그렇게 이제 공문까지 보냈는데 종합감사 당일날 저를 감사 불응을 했다면서 감사방해죄로 대검에 수사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기는 안 나가고 지금 세 번째 소환 불응을 하고 있고 네 번째 예. 또 국정감사를 이유로 소환 불응했잖아요. 예. 예. 거기는 차관급이에요. 저는 장관급 장관급. 기관장이고 제가 직접 국회의원들의 이런 질의응답을 예, 해야 받는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자리에 집게 예. 앉아 있고 가끔씩 뭐 질문을 예, 받는 예. 그런 자리지만 예. 그런데도 국정감사 핑계로 수사에 불응을 하고 저는 국정감사 때문에 그 다른 못 날 나간다고. 해달랬더니 바로 불응죄로. 그냥 그 요청을 거부하면서 감사방해로 대검에 수사 요청하고 예. 이거는 내로만부를 떠나서 이중잣대고 예. 뭐 그냥 이것도 직권남용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자기가 했던 그 행위에 비추어 봐도 감사원의 자태에 비추어도 이거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거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네. 이는 체포해서 당장 구속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당장 체포해서 구속 수사. 그리고 해야 된다. 구속 수사를 하는 요건이 뭐예요? 도주 우려, 증거 그렇죠. 인멸 예, 우려잖아요. 예, 예. 그리고 중대 범죄. 예, 예. 이미 이거는 국기문란 중대 범죄 행위라는 것은 거의 모든 뭐 그렇습니다. 인지된 예, 사실이고요. 예, 예. 도주 우려는 없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증거 인멸 우려는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라는 게 감사원이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지금 직원들이 공수처 조사를 받지 못하도록 네. 뭐 지시를 했는지 방해를 했는지 모르나 어쨌든 현상은 지금 조사를 받지 않고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 직원들이 공수처에 예, 예. 그리고 또 그
아까 컴퓨터 네, 위 네. 변작 예, 예. 이런 사실도 그렇죠.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 더 황당한 것은 예. 그 저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에 네. 감사 결과 보고서가 아까 이제 그대로 예, 예. 내보내기 싫어했을 그렇죠. 거라고 예, 생각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사한 내용, 공소장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외부에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감사위원 판사들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내부 감찰을 지시를 해서 그 판사들이 감사위원들이 했던 그 내용과 결론이 다 틀렸다. 그리고 판사격인 주심위원이 저의 뭐 변호사 역할을 네. 하듯이 그렇게 했다. 뭐 증거 수집을 뭐 엉터리 했다. 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감찰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요. 이건 그리고 자기들이 그 공수처에 그 고발된 그 예. 내용은 자기들이 감찰을 해보니 모두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정당했다. 예. 셀프 면제부죠. 피의자들이 우리는 그러니까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라고 하는 거를 공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셀프 감사 결과 보고서를 냅니다. 예. 이건 뭡니까? 증거 그러니까요. 인멸이고 증거 인멸이네요. 위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그런 범죄에 대한 유력한 증인격이 주심감사위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심감사위원을 그래가지고 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뭐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대검에 수사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주심위원회 배제를 지켜요. 그리고 그 감사위원들이 했던 그 판결이 엉터리다, 틀렸다, 자기들이 맞다. 예. 그래서 다시 재심의하겠다. 저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와, 정말 이거는 무도하다. 명백한 증거인멸이고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모해 증거 위조죄로 제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직권 남용과. 예, 예. 이 증거인멸이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네 조직을 통해서 내부 조직을 통해서 그런 그 증거 조작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 또 언론들은 그런 줄 받아쓰기 알았어요. 그대로 받아쓰기 해가지고 그 주심감사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대검에 수사 요청했고 감사 주심에서 배제했고 저는 자기네들이 감사했던 거는 모두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다. 피의자가 자기들 스스로 나 잘못 없어요 하는 게 그게 무슨 확인입니까? 수사 이미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그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회에 가서 예. 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다 발표하고 기자들은 그걸 다 이제 그대로 받아쓰게 하고 이런 일을 이 대명사지의 대한민국의 감사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직권남용, 모해증거 인멸죄, 증거조작 그리고 보도자료에 그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 이런 거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등 혐의로 다시 제가 보다 참다 못해 모두 다 공수처에 추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일단 언론의 받아쓰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네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라도 하고 위원장님한테 전화 통화라도 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기라도 하고 기사를 썼더라면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이제 기사를 쓴 기자들 중에 한 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지금 감사원이 이걸 하는 거 셀프 면제 보고 피의자들이 내가 잘못 없다라고 자기네 조직을 통해서 네. 일종의 증거 조작을 한 건데 거기서 보도 자료를 뿌리는 걸 그대로 한자도 틀리지 않고 받아쓰기 하고 그 반대되는 입장인 반론을 전혀 듣지 않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냥 감사원이 그렇게 보도자료 준 거는 우리는 감사원 출입 기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기자인지 받아쓰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대한민국의 참 언론들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제가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끄러워서 정말 참 언론인인 우리 기자님은
엄청 취재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반론도 청취를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몇 안 되는 기자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뭐 수없이 전화하셨고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거 사실이냐 아니면 뭐냐 취재도 그동안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뭐 또 뭐 국힘에서 고발 조치 당한다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 저한테 사실은 그동안 그 감사원 쪽이나 국민의힘에서 흘리는 네. 그런 사실상 허위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저한테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썼던 기사들 엄청 많거든요. 제가 그거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만약에 국힘처럼 네. 고발 조치하려면은 뭐 그야말로 수십 명, 수백 명의 기자들을 네. 고발 조치하고 또 승소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언론에 대한 믿음과 또 기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에는 옮기지 않았는데 우리 기자님한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좀 분노를 했습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요. 참 이제 점점, 근데 진짜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들은 다 또 막 또 압수수색도 저 말고도 다른 기자들도 좀 그런 상황이어서 진짜 대한민국 전방위적으로 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또 법조인들이나 좀 다 같이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런 거 전 좀 공감 노트? 위원장님도 혹시 이런 게 업무 지침 자료 이런 거 있으셨습니까? 쓰레기, 걸레.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신용문 객잔이라는 영화 주방장처럼 감사해라 다다다다. 근데 이게 영화에서 칼 쓰는 장면 3번 나오는데 이게 사체 훼손해가지고 만두 만드는 장면이라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저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이게 업무 지침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국감에서 김의겸 의원님이 그 내용을 이제 자료를 입수해서 그 이제 질의하는 장면을 봤었는데요. 네. 진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은 감사원의 조사관들과 공무원들에 대해서 훈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됐고요. 뭐 교육용 뭐 이런 쪽이면 뭐 그럴 수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만 교육도 꺼내기도 사실상 그런 조사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합니다. 굉장히 정제된 내용으로 법률적인 용어로 뭐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법에 규정된 그런 내용을 교육을 하죠. 그런 약간 사적인 사감이 담긴 그런 개인적인 그런 소신을 훈련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지는 않죠. 대한민국 어느 공직사에도 그렇게 하는 공무원은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특이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도 사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너무나 뭐 무시하고 또 뭐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뭐 거의 욕설에 가까운 용어를 그걸 직원들 감사원 직원들에게 그렇게 적시를 하면서 하는 거는 그걸 만약에 그 직원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공직자로서 좀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분이 또 그 언론 기사에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들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의 감사 기법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그런 이제 감사원 내부 직원들이 일종의 이제 파벌처럼 하나회처럼 타이거파 뭐 이런 또 조직 비슷한 게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목표를 잡으면 거의 진짜 물고 특수부 검사들 얘기하듯이 사냥하듯이 사냥하듯이 그냥 끝까지 그렇게 이제 뭔가 감사를 해라 그런 거를 뭐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그런 걸 또 자기들이 공유를 하고 그런 파벌까지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야말로 공직감찰을 통해서 감사원에 대한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의 이런 태도나 또 특히 국회에서 보여주는 오만한 태도 이런 거를 볼 때 과연 이분이 공직자로서 특히 감사원의 다른 직원들이 볼 때 이런 분이 사무총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품위도 없고 품격도 없고 말이죠.
일단은 지금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네. 이미 감사원에 그 뭐 국군의 뭐 하나의 같은 이런 네. 타이거파 같은 이런 조직이 현재 네.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인지는 모르나 언론에 기정사실화치면서 네.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런 게 보도가 됐으면 예. 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관 예. 감찰팀에서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예. 확인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저에 대한 아니, 감사를 무슨 생각해 조폭도 보세요.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요. 전현희 위원장님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판에 타이거파가 뭡니까? 저에 조폭도 대한 아니고. 제보가 한 사람 제보가 있었다고 그렇게 온 나라를 뒤집으면서 예. 몇 달 동안 그런 표적 감사를 예. 하는 이 정부가 예.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면 예. 당연히 그는 공직기관 감사를 통해서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예. 확인을 확인하면, 하고 예.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예. 않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권력에 뭔가 뭐 아부하거나 잘 보이려고 하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거에 감사원이라는 이런 그 헌법기관을 네. 이용하려고 하는 그는 이건 좀 정말 정상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그 뭐 공감 노트인가요? 네, 뭐 네. 이런 이거. 내용이 그것도 사실인지 조사해야죠. 그리고 국회를 그런 식으로 모멸하면서 네. 직원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 그것이 사실인지 예. 그리고 타이거파가 존재하는 게 사실인지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장관들이나 그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그런 명예훼손을 하는 게 사실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음. 이거는 뭐 해임이나 파면 조치 네.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조폭도 아니고 타이거파가 뭡니까? 저는 진짜 감사원이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벌써 시간이 45분이나 지나가지고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호되게 당하고 이제 어찌됐든 정상적으로 퇴임은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 전현희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일단 책은 언제 나옵니까? 한 11월 말경에 나오지 않을까? 곧 나오네요. 12월 네. 초 뭐 이 예, 정도로 예.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우리 기자님 옛날부터 저를 네. 많이 지켜보셨지만 예. 지금은 제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뭐 일각에서는 저를 투사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맞아요. 예. 불화살을 맨 정의의 투사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원래 투사 이미지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좀 부드럽고 합리적인 맞아요. 그런 이미지인데 제가 스스로 저도 투사가 됐다라는 그런 걸 느끼고요. 그렇게 된 것은 이 정권의 무도하고도 불이한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고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에 저라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불의에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진짜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겨내면서 참아내면서 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제 윤석열 정권의 맞짱뜬 투사라는 그런 별칭을 얻으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기대가 좀 굉장히 무겁고 제가 의도치 않았던 그런 일이 지금 저한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에 막 제가 뭐 정치를 해야 된다, 뭐 국회의원을 꼭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떤 자리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별로 원래 하지 않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무도한 그 정권에 맞서서 국민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네. 저만의 소명이 이제 생긴 것 같다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코 그것을 제가 외면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든지 그 역할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당장 눈앞에는 총선 출마가 네. 되겠고요. 그 총선 출마가 어떤 형식으로 어디에 어느 지역에 할지는 네. 앞으로 차차 당이랑 네. 의논을 하면서 예.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 책 나오면 북콘서트 하실 거죠? 아마 출판사에서 그런 걸 기획을 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나와주십시오.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이제 궁금한데요. 근데 어쨌든 정치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재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3선 동일 지역 3선 출마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게 어떤 혁신의 과제로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혁신의 내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강연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내일은 강원도에 가고 와. 모레는 대전에 가고 또 어제 그제는 뭐 경상남도에 갔다 오고 또 곧 거의 마산에 매일 가고 거의 매일 전국 와. 다닙니다. 예.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전국에서 이렇게 강연 요청이 올까요?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하는 네. 국민들과 우리 또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요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거는 뭐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네. 중도층이나 예. 거의 많은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진짜 바로잡거나 뭔가 응징을 해야 된다, 네. 심판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게 거의 60~70% 이상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게 예, 예. 요구를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들 눈에서 보면 제가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맞짱 떠서 그야말로 목소리 내면서 그렇게 탄압을 받으면서 꿋꿋이 싸워온 투사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를 찾는 거죠. 예. 그 말은 전국에서 매일. 네, 그럼 예. 그 말은 뭡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야당들. 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뭐 그쪽에 이제 뭐 알아서 하실 예, 거다 예. 생각이 들고 민주당의 야당에 대한 요구는 국민들의 요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투쟁하라 이게 예.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 167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했느냐는 거죠. 예.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하시라. 국민들이 그걸 요구한다. 오죽 그게 답답하면 저 같은 사람을 찾겠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 국민들 목소리를 들으셔야 한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그런 역할을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자신이 없고 할 생각이 없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게 국민들의 뜻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않고 지금 시대적 사명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물러나라 하는 게 국민들의 뜻이다.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건 그렇습니다. 예. 그 저 같은 사람한테 국민들이 야, 국회의원들 167명이 못하는 일을 저 혼자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제가 다시 한번 이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만났을 때 원내 대변인도 하시고 대변인도 하시고 그리고 국회에 계실 때는 굉장히 여성 하시는 울보했습니다. 예, 많이 울보고 울기도 마음도 하시고. 여리고. 예, 그리고 뭐 모진 소리 잘 못하고 또 기자들이 막 공격하면 얼굴 새빨개지시고 막 그랬던 저는 생각이 나는데 완전히 투사가 되셨어요.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무도함이 전현희라는 정치인을 상당히 키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한국 정치에 기여할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저를 시대적 소명을 일깨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네. 앞장서서 싸우겠다 생각하니까 스스로 제가 찬성과 그런 마음 여림 네. 뭐 그냥 그런 거를
진짜 내면에서 싸워가면서 단단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근데 저는 제가 그동안 제가 그 중국 가기 전에 알고 있던 정치인 전현희와 완전히 다른 현현희 묘연을 제가 보는 것 같아서 오늘 야 사람이 10만 개의 브라사를 장착한 투사라니까요. 불화사를 정착한 투사의 이미지로 지금 제가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민주당 혁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선 기획단 출범했습니다. 뭘 중심적으로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 어떻게 그러면 더 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녹록지 않은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그 정성호 의원도 그 얘기를 하세요. 그 김포 서울 편입 문제 이거 왜 분명하게 정하고 확실하게 안 싸우냐 태도가 애매하다 이런 비판도 하십니다. 네. 지금 총선기획단이 이제 출범했다는 걸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앞으로 잘하실 거다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총선기획단이 할 일은 지금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또 어떻게든 제 자신들이 안전하게 네. 다시 당선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는 뭐 야당으로서 네. 앞으로 총선에 폭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 아무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화가 나고 네. 진짜 분노를 하지만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한 분노도 똑같이 높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민주당 지지율이 뭐 높지 지금은 않아요. 상당히 뭐 높은 편 국민의힘에 올라와 비해서는 높은 편이긴 하지만 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거기에 대한 부정평가만큼의 그런 지지율은 민주당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 그게 뭐 혹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현장에 가서 느끼는 거는 천만의 말씀이다. 바로 현역 민주당 의원들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 못하고 목소리 내지 않고 단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뭐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민주당의 지지를 못 주고 있다라는 게 가는 곳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는 밝지 못하지만 네. 그 현장에서 생생히 저한테 전달되는 민심. 네 민심은 제가 전국을 다 다닌다고 예,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누구보다도 어. 정확하게 그 얘기를 저는 듣고 민심의 있다. 바로미터다. 예, 그걸 듣고 있고 제가 그 증거입니다. 어. 저가 이 지금 민주당 의원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내지는 뭐 윤석열 정권도 뭐 좋은 점이 있지 예, 않느냐 예, 예, 예. 뭐 이러고 그냥 조용히 있었다면 예, 예. 국민들이 저를 이렇게 지지를 해줄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예. 저를 이렇게 찾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저를 이렇게 그 뭐 민주당이나 이런 이제 그 지지자들 뭐 또 시민단체 포럼 이런 데서 현재 저를 그 강사 섭외 1순위라고 와 그런 강사섭외 말씀을 1순위. 예, 하시더라고요. 할 정도로. 곳곳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못 갑니다. 너무 원하는 예, 데가 많아가지고 예, 예. 그럴 정도로. 아니, 저희도 인터뷰 잡느라고 너무 네, 힘들었어요. 그런 게 왜 그렇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국 의원들이 못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 저를 보면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뭐 저를 보면 안고 눈물 흘리고 희망을 본다. 진짜 너무 고생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쌓아달라. 네. 그러면서 꼭 붙이는 게 왜 현역 의원들 167명이나 있으면서 왜 위원장님처럼 안 싸우냐. 기회 모시받기도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역들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몸보심하려는 그런 형식의 총선 기획이 민주당에서 한다면 다음 총선은 국민들이 절대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주지 않을 거다. 네. 지금 뭐 완전히 압승할 거다 이렇게 뭐 오판하고 있죠. 200석 뭐 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 아니다. 바뀌면 가능하다. 네. 혁신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한 물갈이, 과감한 기득권 포기 이게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선행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막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목소리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주세요. 도대체 민주당은 뭐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폭정을 휘두르고 있는데
뭐 대표가 사법 리스크 있는 것은 알겠으나 그건 대표의 문제인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169명이나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 용해인 의원만도 못하냐 국회 안에서 상임위 하는 거 보면 뭐 누구 하나 주목할 만한 의원이 없다라고 비판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은 다 보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다 보고 다 평가하고 아, 저 사람 내년에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점수를 주고 있는데 과연 당에서 어떤 성적표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낼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다음에 다시 모실 거지만 끝으로 취재 편의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주실까요? 네, 우리 장윤선 기자님은 제가 아는 이 정치부 기자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취재하고 노력하고 또 사실에 기반한 기자로서의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기자라고 생각하고 평소에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님이 이런 취재 편의점을 만들어서 유튜브 방송을 또 오픈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또 정의로움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곤욕도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기자님까지 무너지면 국민들이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님을 지켜주려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구독자들께서 취재 편의점 더 많이 응원하고 또 지지를 해주고 또 더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우리 보물 같은 장윤선 기자 많이 국민들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곤욕을 치르니까 제가 또 동병상련들에서 같이 응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네. 아 진짜 근데 참 답답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문재인 정부가 막 시작할 무렵에 제가 중국을 갔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은 지금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남의 나라 가지만 돌아올 때는 우리가 이게 그 북경의 그 남역에서 기차 타고 평양 통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될 거야. 지금 문재인 네. 정부에서 그 정도는 해줄 거야라고 이제 기대를 했고 이제 달라진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거야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그 중국 사람들 특히 이제 중국 지식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 거기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원총통이라고 부르는데 야, 니네 나라 대통령 정말 멋있더라. 그리고 우리는 시진핑 주석 같은 사람이 무슨 동네 식당에 와서 밥 먹고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막 혼밥 논란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 식당이 엄청 유명해지고 한국 대통령이 와서 밥 먹은 자리야. 뭐 이런 게 되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또 K방역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진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지 대략 난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예. 야당이 잘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총선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야당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진짜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능력과 또 그런 투쟁의식, 마음이 있는 그런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이 당선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과감한 공천 혁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거에 두 눈 부릅뜨고 함께 지켜보셔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아유,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그 역할을 해주실 것 같고 이 불화살이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다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